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형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한근형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진실을 쫓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저 부끄럽게 살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냥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오던 평범한 청년이었던 제가 2016년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불의에 분노했고 당시 촛불을 들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친은 저와 의견이 반대였고 당시 사흘 밤낮을 마주칠 때마다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식견도 없었던 저였기에 항상 아버지와 논쟁을 할 때면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세상이 욕하는 의견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였기에 그런 아버지를 설득시켜야 할 논리와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는 부산에 살던 저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접 진실을 보았고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후로 태극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평범하고 정치에 관심 없었던 한 명의 청년이 태극기 집회 사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사상 최대의 정치 보복이라는 차가운 옥에 들어가셨고 지금까지도 역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차가웠던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저를 단련시켰던 것은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한 명밖에 없었지 모를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싸웠던 지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안위 따윈 상관도 없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 지도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북한을 향해 그리고 국내의 다른 선택적 인권론자들을 향해 북한 인권을 외치고 우리와 같은 민족인 우리의 형제들인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던 지도자, 국가와 기업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준동하며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회 암적 요소인 민노총,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그들과 국가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던 유일한 지도자, 잘못된 역사관과 친북 노선으로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의식을 좀먹는 정치교사 집단, 정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킨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에 가까운 법적 조사 중 탄핵 과정에 있었던 그 어떠한 혐의와 거짓 선동에 대한 단 하나의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은 깨끗한 청렴한 우리의 지도자. 그것을 알기에 그렇기에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조선시대의 버금가는 정치적 붕괴가 올 것입니다. 정치가 가로막아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함은 어디로 갔고 과정의 공정함은 어디로 갔으며 결과의 정의로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이 딸이 평등했고 공정했으며 정의로웠습니까? 맞서 싸워야 할 이들이 두더지 마냥 숨어있고 도망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경제를 보십시오. 서민을 위한다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민 경제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제 부친은 평범한 택시 기사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십니다만
잠을 줄여 새벽일을 자처하는데도 옛날만큼 벌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가정주부시던 어머니까지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두 분이 합친 돈이 불과 3, 4년 전에 아버지가 혼자 벌던 돈보다 못 벌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직 잘 체감이 안 되시는 듯하지만 특히 넥타이를 매시고 화이트 칼라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조차 못하고 계신 듯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제2도시 부산을 비롯한 많은 지방경제는 붕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평화를 말한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전운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월남을 하셨고 그리고 고향을 향해 총을 겨눴던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조금만 버티고 살아남으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님과 누이들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된 게 일생이 한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지만 이렇게 문재인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대로 간다면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 살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내 잠시 살아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누이들을 좀 보고자 너희들에게 그러한 멍해를 쥐어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저희 할아버지의 이러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모든 불의와 이 모든 비정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불가능한 일이라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을 듣더라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란 걸 알더라도 저에게는 세상에 던져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도적대들에게 약탈당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세상에 꼭 말해야겠습니다. 저 자신을 불사르더라도 국민을 대신해 국민 등쳐먹는 위정자들의 위선의 가면에 침을 뱉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던져서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다면 언젠가는 이 잘못된 세상을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 파동을 제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가진 것은 젊음과 신념 그리고 정의감 뿐이기에 진정성으로 승부하려 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